안녕하세요. 생쇼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자주 쓰는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히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성도에 어떤 나오는 만한 그런 시스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장 금융회사에서 기본이 되는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간계라고 하는 구성도를 갖는데요. 이 기간계는 보험사를 예를 들면 그 업무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메뉴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 영역으로 나뉘는데 상품, 계약, 고객 이런 식으로 업무 영역이 구분되어서 해당 업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간계가 그러니까 모든 금융회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 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 기간계는 보통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개발계, 검증계, 운영계로 분리해서 구성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래서 개발자들은 로컬에서 개발한 것을 개발계에 올려서 빌드 배포하고요. 거기서 통과되면 검증계로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운영계로 올려서 서비스가 나가는, 실제 운영계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간계가 관리하는 테이블들이 다 이제 원장의 테이블들입니다. 그래서 OLTP라고 하죠. 온라인으로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권자들이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볼 수 없습니다. 통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정보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간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또는 가공해서 별도의 시스템에다 일배치로 넘겨 놓으면 그 배치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마트가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정보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통계 정보 같은 거를 이제 경영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계가 있고, 백단으로 이 정보를 활용한 정보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계 정보가 대외 고객과 접점에 있는 어떤 시스템, 기간계가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고객과 접점에 있는 시스템, 보통 홈페이지, 앱, 그 다음에 콜센터,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독립적으로 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기간계와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 로직 같은 경우는 채널 시스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시스템과 이 기간계 시스템을 중간에 통신을 해주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보통 보면 채널계. 그래서 이 채널계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대내 채널계, 대외 채널계로 나누게 됩니다. 대내 채널계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하는 MCI 전문 통신을 통해서 이제 보통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 채널계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은행사, 카드사, 벤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당국, 즉 금융결제원 같은 금융당국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식은 TCP/IP 전문 통신으로 주고받게 되는데, 이렇게 채널계를 대내 채널계, 대외 채널계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기간계를 중심으로 백단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정보계, 고객의 앞단에 이제 붙는 부분은 채널계 또는 채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크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이 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계 시스템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단위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이 단위 시스템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보통 그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여러 시스템이 존재하다 보니까 통합 권한관리 또는 인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그 보이는 첫 화면이 보통 EP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포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P 시스템이 별도로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싱글 사인온, 아까 말씀 통합 권한 관리에 의한 보통 IAM이라고 하는 권한 관리 단위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 시스템에 기반해서 싱글 사인온, 즉 통합 인증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별도의 이제 아무데나 접속을 할 수 있게, 권한이 있는 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EP, IAM이라고 하는 단위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제 스캔을 받고 그 스캔 받은 이미지들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별도의 그런 이미지 시스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 업무적으로 규칙이 굉장히 다양하고 자주 변경되는 어떤 시스템, 업무 규칙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보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보통 BRMS라고 해서 비즈니스 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단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시스템 중에는 메타 시스템이 있습니다. 메타 시스템은 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데, 회사에 쓰는 단어, 용어, 그 다음에 공통 코드, 그리고 뭐 DB까지 다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보통 메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요. 이 기준 정보를 또 별도로 중요한 정보만 빼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MDM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회사에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중요 원장들을 관리하거나 하여튼 중요한 데이터들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BPM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업무의 절차를 관리해주는 어떤 시스템도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잠깐 유행했다가 지금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가 단위 시스템에서는 좀 생각이 나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간계가 있고, 이 기간계는 회사마다 업종마다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카드사는 기간계 또는 업무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별도의 계를 승인계라고 별도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만의 기간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계를 좀 분류로 나눌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장 핵심이 되는 모든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기간계. 백단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뭐 DW라고 하죠, 보통. 별도의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는 정보계, 그리고 고객 또는 하여튼 대외 기관과 연계를 하기 위한 채널 시스템, 그리고 그 채널 시스템을 중간에 엮어주는 채널계가 있고, 기타 많은 단위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회사에서 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많은 회사들은 이런 형태로 시스템들이 구성되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아는 만큼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짱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